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소개받은 이준용 교수입니다. 제가 두뇌 과학하고 영어 학습하고 관련을 짓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가지고 책을 2권 번역했고요. 1권도 책을 만들고 했는데 3권 정도 하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조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를 조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말씀부터 이거 아침에 그냥 썼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성경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계셨을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주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태초에 이런 말씀이 계셨으면은 마지막 날에도 어떤 말씀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사운드일까요? 사운드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불교에 보면 관세음보살 이런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거 자세히 보시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셋자를 빼고 관음보살이라는 관음이라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음은 듣는 것인데 이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썼어요. 보는 것이다. 볼 관을 썼어요. 그래서 음을 보는 것이죠. 특히 영어에서는 음을 볼 줄 알아야 리딩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기 위해서는 소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라는 말을 아이들이 잘하는데요. 엄마라는 아까 말하기가 잘 안 된다. 말하기를 잘 못하는데요.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3,500번 내지 5,000번의 리스닝을 한다 그럽니다. 히어링을 하든지 듣기를. 근데 리스닝을 거의 하지 않고 말하기를 잘 말하기를 바라고 리딩을 잘 하기를 바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한국에서 계속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세미나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식들의 울부짖음 이건 뭐죠? 우리가 중요한 기관들은 위에 다 얼굴에 머리 부분에 다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가 귀라고도 합니다. 귀하고 코하고 그렇죠. 열려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은 하다가 좀 피곤하면 자기가 감으면 되는데 귀는 감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어도 열려 있습니다. 죽어서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 귀가 중요하다는 말을 좀 들으려고 이 페이지를 썼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Brain-Based Strategy for Teaching Literacy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뇌에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조금씩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한 50가지 정도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간단하게 4가지 엽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 책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앞에 전두엽이 있고요. 프론탈.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 소리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고 신텍스라든지 약간의 어떤 의미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르니카의 영역에서는 주로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중간에 새까맣게 이렇게 accurate fasciculus 해가지고 관다발이 있는데 요게 항상 요게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요게 안 되면은 이제 또 환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emporal 제일 밑에 보면 temporal lobe가 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척두엽이라고 해서 소리를 듣는 부분입니다. 먼저 소리를 들어야 되죠. 소리를 들어야 그 다음에 말을 하든지 할 수 있죠. 소리를 들어야 말을 하고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제일 뒤에 옥시피트 해가지고 여기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되어 있죠. 시각을 담당해갖고 눈으로 바로 오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각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회에서 소리와 글자를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발달돼야 나중에 읽기를 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소리에 대한 것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현실을 보면 시험이 먼저지 소리가 먼저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소리에 대한 마스터가 안 돼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컬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방금 보신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척두엽 윗부분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척두엽은 아까 저기 베르니카 영역 그쪽에서 듣기 담당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미니 이런 걸 담당하고요. 옥시피탈은 이 후두엽이죠. 보는 것을 보고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또 제일 밑에는 작은 골도 있습니다. 작은 골은 열린 부분. 저는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많아져가지고 조금 시간을 오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학습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뇌 과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기를 잘 하자고 이렇게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읽기를 잘 하기 위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뭐 열심히 하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80%고 만들어주면 학생들은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라 이러면 이율배반적이게 돼가지고 스트레스만 서로 상호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뒤에 리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어 학습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rain Based Teaching Learning의 원리가 있는데요. 1991년입니까? 91년에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케인 앤드 케인이 Relaxed Alertness 학습이 일어나는 제일 좋은 조건은 Relaxed Alertness를 했어요. 아주 Relaxed 된 상태에서 약간의 Alertn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각심이. 아주 그런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분인데요. 이분이 보면 브레인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브레인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1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Brain is a parallel processor. 가지고 두뇌는 양방구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뭐 좌방구만 하고 우방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렬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학습은 전반적인 어떤 신체가 같이 인게이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TPR 메소드라든지 S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Learning is developmental.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32 곱하기 33 이런 거 하기 전에 32 곱하기 3부터 하고 32 곱하기 33을 해야죠.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 목표라고 해서 그냥 들고 가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브레인은 유니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브레인은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걸 동시에 이렇게 감지하고 만들어낸다. 러닝은 항상 conscious 한 거하고 unconscious 한 거하고 같이 involve가 된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미닝을 찾고자 하는 것은 타고났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개인적으로 다들 뭔가 의미가 뭐지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모션이다 이거죠. 이모션은 머리 제일 중간에 차지하고 있죠. 우리 머리 아까 전두엽, 후두엽, 적두엽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해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모션을 관장하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더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냥 땡치우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일수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챌린지 됐을 때 이렇게 고양되는 것이고 어떤 위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위협적인 그런 환경에서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뭐가 이렇게 인핸스 되냐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겠죠.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미닝을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패턴을 통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구나. 패턴을 잘 찾아야 되죠. 랭귀지 러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
브레인은 소셜 브레인이다.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나중에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뭐 오장육부가 있지 뭐 어느 것이 위장이 중요한지 간장이 중요한지 신장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뭐 말하기 힘듭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소셜 organ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 한 번 더 돌고 있네요. 학습을 촉진하는 5가지 주요 뭐 요소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innate learning program, 머릿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을 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는데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복시키는 것이 이제 교사가 어떻게 주도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 시간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야 어떤 뭐 무슨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지금 뭐 한 수십 가지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러한 호르몬이 자꾸 나와야 학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에 앉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프로모터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학습하는 중에 뭘 먹어야 되죠? 당분을 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당분을. 당분 중에도 뭐 2당분, 3당분, 1당분인데 뭐 이렇게 단당분은 별로 안 좋고요. 설탕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자꾸 강가를 하기 쉬운데요. 적어도 8시간 이상 잠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라. 그렇죠? 잠이 모자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죠. 학습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잠을 서너 시간 자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그냥 잘 되지도 않고 신경질 나겠죠. 그러면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신경과학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보느냐? 학습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냅스라는 거, 시냅스. 냅스는 뭐죠? 잠을 잔다는 거죠. 같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저기 세포가 연결이 돼야 세포의 연결이 학습으로 봅니다. 세포의 연결, 세포가 세포 간에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연결이 돼야 뭐 대인관계가 되고 하듯이 세포와 세포 간에 연결이 되는 것이 학습이죠. 있죠. 그런데 보통 때는 이게 딱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 자체에서 세포 안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흐르는데 저게 붙을 때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한두 번 해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몇 번 반복이 됩니까? 보통 뭐 자기가 어떤 수준이 됐으면 그 다음 수준으로 갈 때 25번 내지 30번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30번 반복을 한꺼번에 하면 잘 안 되고요. 몇 번 반복하고 또 하루 있다가 몇 번 반복하고 또 몇 번 반복하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두뇌 안에는 약 1,000억 개에 해당되는 뉴런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상을 우리 책 금방 나눠주신 여기 책자 보시면 이 책에 뭐 아직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책자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요. 요 핵이 하나 있으면 핵과 핵이 연결되는 부위가 여기 엑슨이라는 건 축색돌기죠. 축색돌기가 나와가지고 이쪽에 덴드라이트 쪽으로 정보를 줍니다. 정보가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는 한 번 만에 딱 기억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갑자기 너무나 쇼킹한 교통사고를 봤으면 한 번 딱 봤지만 기억이 딱 돼가지고 롱텀 메모리 저장이 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에 우리가 학습할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몇 개씩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몇 개가 아니고 덴드라이트가 한 세포당 6,000개, 500개 내지 1만 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개 내지 1만 개 저렇게 많은 것들이. 그러한 500개 내지 1만 개 정도의 덴드라이트, 수상돌기라 그러죠. 수상돌기를 가진 뉴런이 약 1,000억 개가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너무너무 많은 뉴런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필요한 뉴런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죠.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갖고 태어나지만
이러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연결이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은 어릴 때 다 버려버린다 그러죠. 다 버려버리고 필요한 거 내가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구나 하면 영어에 필요한 노릇만 연결시킨다는 거죠. 한국이면 한국어에 필요한 노릇들만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결되는 그 접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접점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까 축색 돌기에서 수지상 돌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주고 여기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보가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메모라이즈가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앞에 피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토모티시티가 일어나야 이제 유창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영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을 발견했는데요. 우리의 학습 목표는, 영어 학습의 목표는 영어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이다. 너무나 좀, 현실적이고 좀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영어 학습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 교육 제도도 있고 교육을 맡은 사람도 많지만 특히 영어 교육에서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한동안 좀 이렇게 많이 헤매봤는데요. 아주 좋은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오토모티시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성을 올리는 거죠. 자동성을. 결국은 자동성을 올리는 것이죠. 그 유창성도 자동성을 올리기 위한 한 방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색 돌기에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가 나타나서 덴드라이트에게 계속적인 화학적 반응을 주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학습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뉴로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더 좋은 이론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더 좋은 이론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수지상 돌기는 receivers of input을 받고요. 축색 돌기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덴드라이트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고 이렇게 트랜스미터 이렇게 뉴로 트랜스미터가 나왔고 그 뭐죠? 요즘 뭐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이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자꾸 되면 그 자리에 하면 기분이 좋다. 그럼 자꾸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액션이 축색 돌기가 덴드라이트를 만나가지고 될 때 뭐냐면 유레카 모멘트라는 거죠. 알겠다. 됐구나. 하는 것이 유레카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때가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고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기분 좋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사의 임무가 아닌가.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세포가, 자꾸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금방 가는 고속도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축색돌기가 아주 전련체로 이렇게 쌓여버려가지고 아주 고속도로가 나와버리는데 금방 가버리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되는 또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큰 세포 안에 이 교세포라 해가지고 이 전련시키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수가 뉴런의 수보다 10배 정도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나 뭐 어떤 학습을 하는 것보다 학습이 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10배나 많다는 거죠. 그 10배나 많은 환경을 10배나 더 경비가 들고 더 뭐 노력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일종의 전련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결을 다 시켜야 되는데 필요 없는 연결이 잘 안 되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어를 할 필요가 없으면 러시아어와 관련된 엄소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연결될 수 있던 부분이 그냥 다 끊어진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빨리 끊어버려야지 더 남아있는 것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안 된다가 아니고 나이가 들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세포가 왕성하게, 어떤 세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뭐 1살, 2살, 어떤 경우는 3살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잘 붙여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나이를 뭐 지나쳐버리면 그 다음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두뇌 속에 이렇게 복잡하게 뉴런들이 아까 얼마 있었죠? 1천만 개. 1천만 개를 했습니까? 1천억 개를 했죠. 1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제일 위에 저거 뭐죠? 제일 위에 뭐죠? 네?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했죠. 중간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죠? 축색돌기.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책 제목이 와이어링입니다. 와이어링. 같이 엮어주는 것입니다. 엮이면 엮이는 거죠. 불이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고요. 불타는 뉴런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제가 몇 년 전에 이 뉴로사이언스에서 와가지고 배웠습니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가 할 일은 뭐냐면 학생들의 뉴런이 fire 될 수 있도록, wire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70년, 65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 이야기했냐면 랜스 노스 박사는 우리 그 다이네드 그 프로그램 하신 분은 But language acquisition requires practice over time and cannot be crammed into a few intensive sessions. 언어 습득은 뭐 몇 번 만에 이렇게 팍 집어넣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over time,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뉴런이 유레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축색 돌기에서 다른 세포의 수상 돌기로 계속해서 프랙티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지름길을 바라고 여행을 바라가지고 나중에 돌았으면 또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브레인에 대한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두뇌의 무게는 몸무게 전체에 비해서 2%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안에 말랑말랑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5%를 소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무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당이 좋은 당을 자꾸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슬프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두뇌 속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두뇌 속 물질을 보면 78대 10대 10인데 뭐겠습니까? 이게 물은 항상 보면 저도 해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군 출신이라서 우리 지구상의 물이 바닷물이 78%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도 물이 78% 있어요. 두뇌 속에도 물이 78%가 있대요.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78%가. 그렇죠?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이거죠. 10%는 뭐죠? 10%는 단백질이고요. 10%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2%는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가 중요하다. 요즘 오메가3 중요하다고 보면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죠. 그 다음 비타민 B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또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뭐 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두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고요. 명상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분을 좋게 하고 이모션을 좋게 하고 environment, 환경을 잘 만드는 왜요? 그 다음에 뭐죠?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학습을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머릿속을 연결시켜줘야 되고 머릿속을 연결 잘 시켜주기 위해서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그냥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도 학원에도 학교에 가면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Learning to read는 읽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에 넣은 5스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딩 컴프리hension 더 나아가서 리딩 컴프리hension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랭귀지 러닝의 목적이 뭐냐면 오토마티시티 향상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단계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Phonemic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comprehension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수많은 그 미국의 학자들이 2000년도 전에 몇 년 동안 모여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런 그 결론을 냈죠,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이탈릭체로 써놓은 게 있고 그냥 바로 정자체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컴프리hension은 여기 정자체로 좀 돼 있고요. 여기 정자체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은 여기 정자체로 2개 있고요. 나머지는 이탈릭체로 해놨어요. 제가 그냥 해놨어요. 그냥 해놓지는 않았어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두뇌는 패턴을 따라서 학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뭘까요? 혹시 뭐 답이 제대로 나오시면 아까 사장님 보너스 하나 드리시죠. 제일 처음에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고 이게 이탈릭처럼 만들어놓은 부분은 이만큼의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렇죠? 컴프리hension에도 소리가 필요하고요. vocabulary에도 소리가 필요하고요. fluency, phonemic awareness나 phonics 이런 데는 거의 소리가 필요하고 CS는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철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놔뒀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탈릭체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한 78% 정도 소리가 들어갔죠. 다 78%입니다.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얼마만큼 소리를 듣는가 해가지고 하트 앤드 리스리가 2003년에 이렇게 뭐 한 거 보면요. 전문직 가정에서는 시간당 2153단어를 듣고요. 복지 혜택의 가정에 아주 못 사는 극빈층에서는 616개 단어를 듣는다고 그래요. 평균. 그 다음 부정적으로 듣는 것이 좀 많고요. 긍정적으로 듣는 표현이 전문직 가정이 많죠. 이 사랑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들려주고 읽어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보면 그냥 쓸데없어가지고 9분의 3, 2, 1천만 3세 해놨는데요. 3세 될 때까지 아이들이 전문직 가정에서는 3천만 개의 단어를 듣고요. 저 복지 혜택 수혜 가정의 아이들은 1천만 개의 단어를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3세 때 벌써 3천만 개하고 1천만 개가 벌써 3배 차이 나버렸죠. 그렇죠? 이미 거기서 차이 난 거죠. 아까 뭐 엄마라는 말을 우리가 뭐 제대로 하기 위해서 3,500번 내지 5,000번 듣는다고 하듯이 벌써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딩 할 때 제가 여기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리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운드를 먼저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운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NLP에서 이야기한 5단계 중에 알파베틱 프린시플 요거는 없고 phonemic awareness, phonological awareness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소리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 최 교수님이 포놀로지 전공하신 분인데 포놀로지 하신 분들이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영어에서는 소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리하고 그 소리 음수죠. 음소가 만들어내는 철자의 종류가 이렇게 보면요. 영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는 소리 음소가 33개고 철자 수는 20다 더 작은데요. 불어는 조금 많아지고요. 영어는 음소가 44개 내지 45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개당 만들어내는 이게 많아가지고 다 합치면 철자가 만들어지는 건 1100가지입니다. 1100가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특별히 하실 분은 소리에 대한 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국어 선생님들한테 한국어의 음소와 철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라는 거, 이게 약간 바꾸가 했지만, 오라는 철자가 들어가가지고, 오라는 철자가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오로 나고, 오 장음으로 나고, 또 장음으로 나기도 하고, 무로 나기도 하고, 오이로 나고, 오우로 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죠. 다양하게 난다 이거죠.
그런데 포니믹 어웨어니스를 음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 학생들은 이게 언제 더 다르죠. 1학년 때 약간 상위 20% 학생하고 포니믹 어웨어니스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 하위 20% 학생이 5년 지나서 보니까 2.6학년에 해당하는 게 밖에 안 되고요. 좀 상위 20% 들은 애들은 5년 지나서 보니까 5.9학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그 차이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상적으로 지금 잘 읽나, 못 읽나, 왜 안 읽나, 너는 왜 노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뭐 누가 됐을까 아니고 계속해서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다 이거죠.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들려주니까, 그렇죠? 3번 내지 5번,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들려주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 안 되면 멀티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려줘도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죠? 그래서 cornerstone of reading. 리딩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나중에 리딩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히어링 아니면 나가서 리스닝을 열심히 한 사람이죠. 리스닝이 자기도 모르게 된 사람, 아니면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리스닝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어떤 교수님이 그러대요? 한국 학생들의 95%는 영원한 비기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저는 그 답을 리스닝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성적은 조금 잘 나오는데 다른 학생보다 50점 더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티처들이 학생들이 적당한 뭐 포놀로지컬 스트럭처나 뭐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의 주장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똑같은 겁니까? 많은 그 리딩 교사들이 교사들도 그 포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모르니까 또 학생들한테 강조할 수도 없고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부터 뭐냐면 retraining themselves. 리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트레이닝 할 방법이 옛날에 별로 없었는데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괜찮고요. 저번에 그 랜스 놀스 박사가 다이네드 만드신 분은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소리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소리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외국어를 배운다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보이는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언어 사기능인데요. 란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리스닝, 스피킹이 거의 사용되는 게 70%고요. 전부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다음에 리딩, 라이팅이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윌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좀 해보니까 리스닝이 45% 정도 되고 스피킹이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16, 9%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75%가 소리입니다. 소리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리딩을 가면 쉽게 이렇게 불릴 수 있고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소리를 그러니까 기본을 닦지 않고 가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냄비건성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 교육에서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1982년에 벌리 알렌 이 사람은 뭐냐면 학교 교육을 보면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리스닝 교육은 0에서 1년 하고요. 스피킹 교육은 1 내지 2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교육은 6 내지 8년 하고요. 라이팅 교육은 계속해서 한답니다. 근데 저게 75%가 이건데 교육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인버티드 커리큘럼입니다.
잘못된 교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 심화된, 더 intensified inverted curriculum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정책 입안자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소리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hardwired language pathway가 있고, 이거 소리를 담당하는 우리 두뇌는 이렇게 400만 년 동안 이거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작년에 번역을 하나 한번 책에 보시면 비기너들은 parietal temporal area가 좀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딩 사운드 아웃 하는 것이 아주 느리고요. 좀 잘 읽는 사람들은 occipital temporal 이쪽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포메이션을 단어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한 번에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stantly identify 하는. 그 다음에 머리 뒤에 brain's letterbox, 글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파닉스로 글자를 집어넣는 박스가 있더라. 디헨이 2009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발견했죠. 그런데 이걸 소스가 쓴 책을 보니까요. 소스 책을 좀 들고 왔는데요. 앞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parietal temporal area. 이 사람들은 좀 초보자들은 이 부분이 발달을 해가지고 있고요. 좀 능숙한 사람들은 뒷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을 좀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씩 학자들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잘 못 읽는 사람들은 텍스트, dog라는 텍스트를 보고, 저건 어떻게 발음하지? 어떻게 되지? 이게 털이 뽀송뽀송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어떤 부분이, 요즘은 MRI라든지 이거 찍어버리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피가 많이 혈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초보자들은 이렇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뭐냐면 pronunciation and decoding입니다. 소리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를 바꿔주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소리에 대한 것이 이미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리가 소리를 마스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킬드 리더하고 나비스하고 차이가 이렇게 계속 나는 겁니다. 또 다른 표를 보면요. 우리가 스포큰, 소리로 들어온 단어가 있고 글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컨셉트 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글로 들어온 것은 또 다시 뭐냐면 여기 가서 포놀로지컬 코딩으로 소리로 또 바뀝니다. 결국은 다 소리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게 되고, 특히 영어에서는 음소 44개 중에 이 소리가 나는 철자법이 1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마스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에 그냥 일반 독서가는 do 하면 do 하고 이렇게 보고 o 하면 o, g 이렇게 나가는데요. 초보자들은 delayed auditory process, 이게 소리가 늦습니다. 소리가 빨리 이게 한꺼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G 읽고 있는데 소리를 계속 D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O 발음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서요. 계속 딜레이 하게 되는 거죠. 느립니다. 한 템포, 두 템포 느리게 간다는 거죠. 리딩이라는 것은 디코딩하고 소리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컴프리hension하고 같이 일어나는데 디코딩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간 단계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컴프리hension은 철자를 보고 이해하고 발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독이란 거하고 이렇게 발음기호로 된 거하고 철자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컴프리hension이 일어나고 이게 철자하고 소리하고 이 관계가 뭡니까? 디코딩이 일어나는 것이죠. 디코딩과 컴프리hension이 일어나는 것이 리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컴프리hension 하면 컴프리hension만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소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되고 나면 신택틱 이런 네트워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를 많이 생략한 채 신텍스나 시멘틱스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소리를 전공하는 뭐 포네틱스, 포놀로지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같이 공존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Police caught the thief, 경찰이 뭐 도둑을 잡았다 하는 거하고 이 패시브를 줄여놨는데요.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이렇게 하면은 뜻은 같은데 구조가 바뀌잖아요. 구조가 바뀌면 브로카 영역이 막 활발하게 이게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car is in the garage 하고 또 automobile is in the garage 하고 똑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car하고 automobile하고 뭐가 다르지 해가지고 의미가 무슨 차이가 나지 해가지고 베르니케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기억 담당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좀 책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은 픽세이션 타임이 한 번에 이렇게 고정되는 시간이 300ms 내지 400ms고요. 그 다음 잘 읽는 사람은 200 내지 250ms로 딱 넘어가고요. 한 번 고정될 때 3단어 정도 보고요. 초보자들은. 좀 잘 읽는 사람은 9단어 정도 보고요. 그 다음 쭉 가다가 한글이나 영어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50%까지 되고요. 그러면 난독증 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읽는 사람은 10% 정도 왔다가 한번 돌아왔다가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뒤로 넘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파닉스라든지 이런 것은, 파닉스 어프로치는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홀 랭귀지 어프로치에서는 그냥 많이 읽게 하고 다독하게 만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원리가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죠? 이 서로 약간 상반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한때는 포닉스가 좀 주도를 하다가 또 약간 홀 어프로치가 주도를 하다가 또 파닉스가 하다가 또 뭐 하다가 서로 바꿔가면서 하다가 2000년도에 와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2000년도 되기 전에 홀 랭귀지가 좀 주도를 하다가 너무 성적이 너무 이상하게 떨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NRP에서 내셔널 리딩 파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단계를 준수하는 것이 좋다. 레코멘데이션 나와가지고 그 다음 파닉스가 좀 강조되면서 요즘은 뭐냐면 밸런스, 좀 균형 잡힌 이런 교과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홀 랭귀지 어프로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닉스가 컨텍스 안에 있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 뭐 발음이 어떻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컴프리hen션 하는데 문제가 별로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발음상에 너무나 많은 예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파닉스 하는 사람들은 홀 랭귀지를 공격합니다. 아주 뭐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만들어낸다. 잘못된 발음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외워라고 하는데 외워야 될 단어가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단점을 지적합니다.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밸런스드 시대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우리 소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미국 애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우리는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가보니까 쿨이라는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6개월, 생후 6개월 되니까 그 음소에 대한 인식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살이 되니까 뭐 어떻더라 하는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조금 몇 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척도협을 먼저 소리에 관련되는 척도협을 먼저 발달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되겠다. 한 번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라는 소리를 우리는 몰랐지만 약 5,000번의 소리를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한다 이거죠. 근데 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기 때문에 5만 번을 들어야 될 건데
뭐 5번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섰다 이거죠.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오토모티시티 향상에 있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시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플루언시를 높여야 되겠죠. 플루언시. 아까 우리 피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플루언시를 높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 사운드, 리스닝 먼저 답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도 Wiring the Brain for Reading이지만 앞에 거의 5분의 4는 이걸 위해서 사운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운드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리스닝 능력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척도협은 뭡니까? 리스닝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척도협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물론 여기 책자 전반에 요즘 그 두뇌과학 책자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워킹 메모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워킹 메모리가 좋아져야 된다. 워킹 메모리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그 세포 간에 이걸 두드려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좀 더 잡아가지고 나중에 롱텀 메모리를 가기 위해서는 워킹 메모리를 계속 연습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뭐 다이네드라든지 패스트포워드라든지 R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런 훈련을 시키기에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뿐만 아니고 같이 가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든지 비주얼 영역이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이렇게 나중에는 같이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워킹 메모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멀티모델 청킹 프랙티스를 많이 해요. 청킹은 뭐냐면 묶이는 거죠. 그냥 북 이렇게 외우지 말고 북, 더 그린 북 뭐 이런 식으로 그 묶임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고 플루언트하고 오토매티시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묶임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오토매티시티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한 2장 남았습니까? 그래서 언어 학습을 위한 어떤 기억입니다. 많은 기억들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잠깐 들어왔다가 몇 초 안에 사라집니다. 99.9%는 사라집니다. 99.8%인가? 그렇죠? 99.8% 하니까 우리나라에 무역되는 물동량의 99.8%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99.8%의 인포메이션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자꾸 남겨가지고 그걸 학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학습을 해서 좀 더 남겨가지고 좀 더 해가지고 이게 롱텀 메모리로 가면 바로 오토매티시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해가지고는 스트레스 쌓이고 나중에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랜스 놀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분 중에 랜스 놀스가 멀티모델 랭귀지 러닝 이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보고 오디토리 듣고 그래서 개념이 서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워킹 메모리가 강조되면서 그래야 나중에 롱텀 메모리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멋있는 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두뇌에 대해서 학습과 영어학습, 특히 영어학습을 위해서 두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학습이 무엇인가? 또 뉴로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학습이 무엇인가? 뉴로사이언스 베이스드 랭귀지 러닝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아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운드 퍼스트 스트래티지, 소리를 우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게 템포럴 로브죠. 척도협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소문 영어가 돼야 되지 심원 영어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소리 먼저 하는 영어가 돼야 되는데 시험 먼저 하는 영어가 이게 한국을 다 망쳐로도 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도 반대를 못했고요. 아무도 그게 아니고 다 호응해 주는데 뭐 내 환경이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워킹 메모리, 청킹 프랙티스 이렇게 묶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묶어서 듣고 묶어서 말하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동 되면요. 우리가 한국어
뭐 읽기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엄마 3,500번 들었듯이 다른 용어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듣지 않고 들어가려니까 힘들어집니다. 그죠? 청킹 프랙티스를 많이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죠?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여기 제 제목이 wire together, wiring brain for reading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도 사운드고, 두 번째도 사운드고, 세 번째도 사운드고, 짱짱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읽고요. 그 다음 또 사운드하고 이렇게 소리 내고, 아까 큰 소리를 읽어주라, 반복해서 읽어주라, 그 다음 누가 헬프가 있으면 읽어주라, 뭐 헬프가 없으니까 요즘은 테크놀로지들이 대신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se of Technology based on 뭐죠? Neuroscience겠죠. Neuroscience. 두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사의 역할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가 어떻게 되는, 교사가 그냥 뭐 많이 읽어, 더 읽어, 2시간 더 해. 이게 아니고요. 두뇌를 생각하고 소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레볼루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뭐 몇 사람 이래가지고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줬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